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 마케팅실 이철민 상무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 교통체증을 뚫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게 넥소는 단순한 차종 목적은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사명감으로 정말 만드는 차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명감으로 7년 만에 새롭게 만들어진 넥소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테크토크를 통해서 넥소를 직접 개발한 연구원들의 관점에서 수소연료 전지차 고유의 특성과 상품 USP를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연구원들을 통해서 들으셨던 넥소의 특장점을 바로 체험할 수 있도록 시승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편안한 주행 편의성이 강점인 넥소의 주행 감성을 잘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720km까지 이번에 저희가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는 건 다 아시죠? 그런 주행 가는 거리를 여러분께서 더욱 재미있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연비항대회도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저도 시승 코스를 같이 다녀왔었는데요. 오전 연비항대회 기록을 보니까 시속 1kg당 145km를 주행하여서 저희 한 번 충전 시 주행거리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970km 정도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희 현재 넥소, 신형 넥소 말고 현재 넥소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1000km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600km인데 1000km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저희가 720km니까 1000km 이상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주행 습관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시승회 하면서 연비함 5분께는 소정의 상품도 증정하고 있으니까 넥소와 함께 즐거운 주행 되시고 무엇보다 안전한 주행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안내해드린 연비함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철민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The All New Nexo Tech Talk 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품 컨셉, 수소 전기차 파워트레인, RNH, NVH, 그리고 상품성 향상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 연료 전지 차량 FCV의 역사와 수소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 그리고 이어지는 넥소의 스토리를 설명해 주실 MLV 프로젝트 2팀 김호중 책임 연구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디 올류 넥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행사에 참가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디 올류 넥소의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한 프로젝트 매니저 김호중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기획부터 개발 그리고 양산 단계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 저희 연구개발부문의 동료분들과 함께 디 올류 넥소의 개발 컨셉과 중점 개발 방향에 대해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넥소의 특장점이 여러분들께 더 잘 전달되어 현대자동차가 꿈꾸는 수소사회라는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넥소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대자동차가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7년간 수소사회 실현이라는 올고진 신념 아래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 매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세계 최초의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 시작은 1998년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면서 수소전기차 개발에 뛰어든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동차용 연료전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UTC 파워사와 협약을 맺고 개발을 시작하여 2000년 11월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차인 산타페 FC2를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연료전지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004년 폴라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독자적인 스택을 개발하여 연료전지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는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여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금속 분리판 그리고 핵심 부품의 모듈화 등을 통해 2013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전기차인 투싼 IX FC EV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현대차 최초의 수소 전기차 전용 모델인 넥소를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넥소는 수소 전기차라는 개념을 일반에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엔진상을 수상하는 등 현대차 수소 기술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모델입니다. 넥소 출시 이후에도 저희는 상용 수소 전기차 시장에도 뛰어들어 대형 수소 트럭인 엑시언트 FC EV, 수소 전기 버스 등의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하여 출력 및 상품성, 품질을 향상한 D-올류 넥소를 선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7년간 현대자동차가 흔들림 없이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수소의 가치에 대한 올곧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소가 깨끗한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공평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후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넥소의 또 다른 이름을 올곧은 신념의 결실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7년간 한결같이 걸어온 수소 개발의 역사를 상징하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신형 넥소를 개발하기에 앞서 1세대 넥소가 가졌던 의의와 새로운 넥소가 맡아야 되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1세대 넥소는 현대차 최초의 수소 전기차 전용 모델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조사에게 전용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은 막대한 투자비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희 현대자동차는 수소 개발의 수소 시장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전용 모델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넥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수소 전기차라는 점입니다. 작년까지 전 세계에서 수소 전기차가 7만 7천여 대 팔렸는데요. 그 중에서 약 4만여 대가 넥소로 소비자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은 수소 전기차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넥소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내연기관이나 전기차와 같이 대중화가 가능한 현실적인 모빌리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D-올류 넥소가 맡아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D-올류 넥소는 27년을 이어온 현대자동차의 수소사에 대한 올곧은 신념의 결실로 저희가 꿈꾸는 수소사에 대한 의지와 지속 가능성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더 진보된 기술로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고객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수소 전기차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차량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개발진 때는 기존 넥소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소비자 조사나 넥소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객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차량 구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디자인과 실내 공간 측면에서는 기존 넥소의 우수한 디자인을 살리되 복잡했던 실내 조작계를 간소화하고 패밀리카로서의 활용을 고려해서 2열 공간과 여기지름은 더 증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 측면에서는 최대한 주행거리를 확보하여 고객분들께서 겪는 충전의 스트레스를 줄여야 했고 최신 EV를 경험하며 고객분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맞춰 동력 성능을 향상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판매 가격이 비슷한 신차들에 비해서 편의 사양과 고급화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양을 보강해야 됐고 수소 전기차만의 특별한 차별점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D-올류 넥소는 이러한 고객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소 전기차만의 프리미엄한 가치를 제공하는 궁극의 필립 모빌리티라는 컨셉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중점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보더라도 특별한 수소 전기차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아트 오브 스틸이란 디자이너를 통해서 독특하면서도 볼륨감이 확보된 SUV 프로파일을 구현하였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소사업 브랜드 H2 심볼을 닮은 유니크한 전후면 램프를 통해 수소차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가구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부드럽고 안락하면서도 개방감과 공간감을 확보해서 고객분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진보된 기술을 통한 기본 성능 강화입니다. 연료전지와 모터, 배터리, 인버터 등 동력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주행 가능 거리는 수소 전기차 중 세계 최고 수준인 720km를 확보하였고, 강력한 가속 성능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동시에 승차감과 정숙성을 확보하여 주행의 고급감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급을 넘어서는 프리미엄 상품성입니다.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오디오 바이 뱅앤올uf슨의 프리미엄 스피커는 탁월한 공간감을 제공하고 2열까지 체감구가 확대된 비전 루프를 통해서는 차별화된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석 고객까지 배려한 듀얼 무선 충전 시스템이 동급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실내외 V2에는 넥소가 직접 생산한 청정한 전기를 제공하여 캠핑 및 차박 등 야외 활동에서 여러분의 편의를 향상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차 루트 플래너를 이용하시면 충전소 검색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 편하게 여정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인 에어백,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 최신의 안전 사양이 적용되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디올류 넥소의 개발 컨셉과 강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에 이어질 저희 연구진들의 상세한 설명과 시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프리미엄 수소 전기차 디올류 넥소의 가치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중 책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FC 시스템 설계 1팀 박훈우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넥소 차량 연료전지 시스템 패키지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FC 시스템 설계 1팀 박훈우 책임연구원입니다. 저희 FC 시스템 설계 1팀은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부품을 개발하고 완성된 연료전지 시스템이 차량 엔진룸에 최적 탑재 가능하도록 패키지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기본 원리와 신형 넥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소 연료전지의 기본 원리는 발전부인 연료전지 스택에 수소와 산소가 공급이 되면 전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생성된 전기는 수소전기차의 전기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며, 이 과정에서 연료전지는 유일한 부산물인 순수한 물만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친환경 기술입니다. 수소전기차의 주요 구성은 수소 저장 시스템, 연료전지 시스템, 보전압 배터리, 구동 모터로 이루어집니다. 수소 저장 시스템은 에너지 공급원인 수소를 저장하여 압축된 수소가스를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전기차의 동력원으로 전기를 발생시켜 구동 모터에 전기를 전달합니다. 보전압 배터리는 보조동력원으로서 가속 시에는 저장된 전기를 공급하여 주행에 필요한 전력을 보조하고, 감속 시에는 회생제 등으로 전기를 충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동 모터는 스택과 배터리에서 공급된 전기 에너지로 주행에 필요한 구동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차량 에너지 흐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수소 탱크로부터 나온 수소가스와 대기 중의 산소가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공급이 되면 전기가 생산되고 전기 모터가 구동되며
이때 잉여 에너지는 배터리로 충전이 되고 최종 부사물로는 물로 배출되게 됩니다. 다음은 신형 넥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넥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앞서 보신 영상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부에는 스택이 있고 주변부로는 운전을 위한 부품으로 구성이 됩니다. 발전부의 연료전지 스택은 운전 성능이 향상되어 가용 가능한 운전 영역 확대로 출력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공급 시스템은 공기를 반응에 적합한 유량, 압력, 온도 조건으로 스택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며 스택 출력 향상을 위한 유량 및 압력이 증대되었습니다. 공기 압축기는 제어기 일체형으로 개발이 되었으며 출력은 올리면서도 중량과 부피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는 막의 가습 성능이 향상되어 막 바닥수는 줄이면서도 전체적인 가습 성능은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수소 공급 시스템은 수소 탱크로부터 나온 고압 수소를 반응에 적합한 유량과 압력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합형 수소와 물 배출 시스템이 적용되어 경량화 및 구조 단순화가 되었으며 히팅 배관을 적용해서 저온 운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관리 시스템은 스택의 최적 운전 조건을 위해서 생성된 열을 효율적으로 냉각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스택 출력이 늘어난 만큼 방열을 위한 냉각 유량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형 온도 및 유량 제어 밸브를 적용하여 중량 및 부피를 절감하였고 냉각 스위트에 제어기를 적용하여 겨울철, 공조 난방 활용 등 보다 능동적인 열관리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신형 넥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스택 성능 개선과 신규 운전 장치를 적용한 운전 성능 향상으로 연료전지 스택에서 생성되는 총 전기 출력인 그로스 출력은 기존 대비 약 16% 증가된 110kW를 달성하였으며 운전장치 소모 전력을 제외한 연료전지 시스템 내 출력은 기존 대비 약 11% 증가된 94kW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넥소 대비 발진 성능 등의 차량 동력 성능이 크게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연료전지 시스템 개선 내용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훈의 책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동화 시스템 설계팀 전성배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동화 시스템 설계팀의 전성배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신형 넥소 개발 프로젝트에서 P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고 금이 발표드릴 내용 역시 차량에 탑재된 P 시스템과 IDC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기존 넥소의 경우는 모터와 인버터 일체형에 감속기가 추가되는 일명 트윈원 플러스 감속기 컨셉의 P 시스템을 적용한 반면에 신형 넥소에서는 모터와 인버터뿐만 아니라 감속기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는 3인원 일체형 컨셉의 P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P 시스템의 사이즈를 더욱더 컴팩트하게 구성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차량의 실내 공간 또한 확보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신형 넥소에 적용된 모터는 건선사양의 환선에서 헤어핀으로 설계 변경이 됨에 따라 모터의 효율과 토크 밀도가 크게 증대되었고 모터의 OE 측정 냉각을 통해 냉각 성능을 개선하여 고속 운전 중에도 높은 가속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모터의 출력의 경우에는 기존의 113kW에서 고전압 배터리와 연료전지 시스템의 출력 증대 그리고 신규 인버터와의 조합을 통해 보시다시피 150kW까지 출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아울러 모터의 고속화 설계를 통해서 감속비 7.98에서 10.657로 증대시킴으로써 모터의 토크를 저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휠 토크는 약 20% 정도가량 상승시켰습니다.
이처럼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의 설계 사양을 반영한 결과 P 시스템의 효율을 기존 대비 약 1.3% 정도 높여서 전기의 상쇄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은 ID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DC는 통합 전력 변환 장치를 의미하고 연료 전지 시스템과 고전압 배터리 간의 전력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BHDC와 고전압 배터리의 전력을 보조 배터리 전력으로 변환해주는 LDC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방향 고전압 전력 변환 장치인 BHD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 모터의 경우에는 연료 전지 시스템과 고전압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에너지원이 모터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적인 호환성이 요구가 되는데요. 이때 각 에너지원들의 호환성을 담당해주는 부품이 바로 이 BHDC입니다. 기존 넥소의 경우에는 BHDC의 용량이 40kW급으로 설계된 반면에 근본 신형 넥소의 경우에는 배터리 출력 증대에 따라서 BHDC 설계 변경을 통해 80kW까지 출력을 상향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큰 전력을 모터에 공급할 수가 있고 모터의 출력 또한 상향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는 차량의 가속과 동력 성능까지 개선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발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형 넥소에는 차량의 성능뿐만 아니라 전기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장치들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보시다시피 LDC의 설계 사양 변경 등 신규 개발 등의 용량을 증대시켜 유저분들에게 한층 더 상승된 편의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D5U 넥소의 P 시스템과 IDC 관련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성배 책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소 전기차 성능시험팀 이조영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소전기차 성능시험팀의 이조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연료전지 및 차량 제어기 추진을 통해 수소전기차의 주행 성능을 높이고 시험 평가를 통해 이를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팀 연구원들의 노력 그리고 여러 유관 부분 연구원들께서 함께 힘써주신 덕분에 이와 같이 D5U 넥소의 주행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미래충전 주행거리는 투싼 IX FCV의 415km에서 1세대 넥소의 609km를 넘어 이번 신형 넥소에서 700km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로백 발진 성능은 기존 대비 1.4초, 약 15% 단축되었습니다. 네, 그럼 신형 넥소의 연비 및 주행거리 개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이어 구름 저항과 구동계 저항 개선으로 주행 저항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3인원 P 시스템 적용과 함께 차량 요구 출력에 따라 연료전지 스택과 고전압 배터리 간 전력 분배를 최적화하는 제어 기술이 적용되면서 운전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기존 대비 11.8%의 연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로 수소 저장량도 기존 대비 5.7% 증대되면서 일회 충전 최대 720km의 주행거리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력 성능 개선 내용입니다. 우선 연료전지 시스템과 고전압 배터리가 낼 수 있는 시스템 출력이 증대되었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의 최대 내출력은 기존 대비 11% 개선되었고 고전압 배터리의 최대 출력은 기존 대비 100% 증대되었습니다. 아울러 3인원 P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모터의 최대 출력은 기존 대비 약 33%, 휠 최대 토크는 약 18% 증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 출력 응답 속도를 최적화하면서 제로백 가속 성능이 기존 9.2초에서 7.8초로 단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월 가속 성능도 기존 대비 개선되면서 교차로나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등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 교통 환경에 맞춰서 속도를 높이는 데 용이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신형 넥소의 주행 상품성 강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넥소에는 없던 스포츠 모드가 추가로 개발되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동일하게 조작할 때
에코 노멀 모드 대비 스포츠 모드에서 더 빠른 토크 응답 속도 그리고 더 강한 토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곧 시승하실 때 모드별로 차별화된 가속감을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신형 넥소는 발진 시 발생하는 타이어 슬립을 최소화하고 접지력 확보를 접지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오토 토크 제어가 최적화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지난 겨울 후쿠오카에서 평가 당시 촬영한 영상입니다. 눈길 경사로에서 정차 후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발진 성능을 비교한 영상인데요. 동일한 타이어를 장착한 상태로 신형 넥소는 노멀 모드, 기존 넥소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했을 때 기존 대비 신형 넥소는 눈길 등판 성능도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넥소는 기존 대비 배터리 용량도 69% 증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가 모터 구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면서 가속 성능이 개선되었고 또 회생제동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수소전기차 최초로 아이 페달 3.0이 적용되었습니다. 0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든 회생제동 단계에서 아이 페달을 사용하여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 차량 정차가 가능하고 운전자 기호에 따라 후진 상황에서도 아이 페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3.0이 적용되면서 운전자가 주행 간격에 맞춰서 회생제동 단계를 바꾸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는 등의 수고로움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형 넥소는 성능 개선과 함께 고객에게 다양한 주행 견해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D-올류 넥소 차량의 주행 거리 및 동력 성능 그리고 주행 상품성 강화 관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책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FC 제어 개발 1팀 정재건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FC 제어 개발 1팀의 정재건 책임연구원입니다. 저희 FC 제어 개발 1팀은 수소전기차의 주요한 파워소스인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제어 로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료전지 시스템은 에너지 발전에 대한 유일한 부산물로 물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성된 물은 대부분 차량이 주행 중 외부로 배출되면서 수소전기차 고객분들에게 이 차량의 친환경적인 요소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내부에 남아있는 일부의 물은 저희 개발자들에게는 세심히 관리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이 하락함에 따라 주차 중 스택이 빈결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1세대 넥소에서는 이러한 스택 빈결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시스템 저온보호 로직으로 냉시동과 잔존수 배출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냉시동은 스택 시동 중 스택의 온도를 높이고 스택의 반응 성능을 확보함으로써 시동 완료 이후 고객에게 충분한 동력 성능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잔존수 배출 기능은 차량 시동 오프 시점에 시스템 내부에 남아있는 물을 모두 배출함으로써 주차 중 잔존수의 빈결을 방지하게 됩니다. 기존 넥소의 저온보호 로직은 일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냉시동의 경우 스택의 성능을 확보하는 시간만큼 차량의 시동시간 지연을 야기할 수가 있었고 잔존수 배출 기능의 경우 물 배출 과정에서 소음이나 바닥 물고임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최적화된 제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D-올류 넥소에서는 웨이크업 펑션이 최초로 적용됨으로써 기존 넥소의 냉시동과 잔존수 배출 기능에 대한 수행 빈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웨이크업 펑션은 차량이 주차 중에 제어기가 스스로 깨어나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차량의 환경 조건에 따라 필요한 제어를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웨이크업 펑션은 기온의 변화에 따라 주로 겨울철에 작동하게 되는데요. 특히 차량이 주차 중 영하의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빈결 방지 로직이 수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 빈결 방지 로직으로는 스택 스몬 기능이 수행되게 되는데요. 별도의 히터를 통해 주차 중에도 스택의 온도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하의 환경 조건에서도 스택의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스택의 빈결을 방지하고 냉시동 없이 바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행되는 기능은 주차 중 잔존수 배출 기능입니다.
기존 넥소에서 수행되었던 시동 오프 시점에 수행하는 잔존수 배출 기능에 대해서 신형 넥소에서는 꼭 필요한 환경 조건에서만 수행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차량의 주차 중에 극저온 환경에 노출이 되거나 스택 승온 기능에 대한 수행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는 시점에 제한적으로 잔존수를 배출함으로써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웨이크업 펑션을 통해서 저희는 겨울철 스택의 냉해동 반복에 의한 내부 열화를 방지하고 수소전기 차량의 시동정지 성능과 상품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웨이크업 펑션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데이터는 서울시 겨울철 최저기온 데이터입니다. 냉시동 수행 영역을 먼저 보시면 영하의 영역에서 기존 넥소 차량에서는 냉시동을 수행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형 넥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하의 온도에서도 스택을 영상으로 보관함으로써 냉시동 수행 예상 영역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넥소 대비 냉시동 수행 빈도를 약 90% 저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잔존수 배출 기능을 보시면 기존 넥소에서는 겨울철 대부분의 온도 구간에서 시동 오프 시마다 잔존수 배출 기능을 수행했던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웨이크업 펑션을 통해서 잔존수 배출 기능에 대한 수행 빈도를 최적화함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극저온 환경에서만 잔존수 배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냉시동과 잔존수 배출 기능 모두 기존 넥소 대비 수행 빈도를 90%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행 중뿐만 아니라 주차 중에도 연료전지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디올류 넥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웨이크업 펑션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검 책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MLV 총합시험팀 이재훈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LV 총합시험팀 이재훈 책임연구원입니다. 저희 총합시험팀은 차량의 상품성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로 저는 디올류 넥소의 주행 상품성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올류 넥소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라이드 앤 핸들링 성능을 개선하여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하고 불필요한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올류 넥소의 라이드 앤 핸들링 그리고 MVH 개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성능입니다. 디올류 넥소의 스티어링 시스템은 기존의 넥소 대비 스티어링의 기어비를 증대해서 보다 직관적인 조향 응답성을 구현하였고요. 전륜 스트러스 상단에는 조향 장치의 회전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사형 베어링을 적용해서 보다 매끄러운 조향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승차감입니다. 새로워진 넥소는 운전자와 승객에게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쇼업쇼버의 튜닝뿐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륜과 후륜의 쇼업쇼버 하드웨어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륜에는 쇼업쇼버 입력점에 가해지는 감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워 니노를 추가하였고 차량으로 유입되는 진동을 개선하였으며 요철이나 노면 단차에서 휠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충격을 저감하기 위해서 튜너블 HRS 쇼업쇼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튜너블 HRS 쇼업쇼버는 디올류 넥소에 현대차 최초로 적용하여 기존 대비 섬세한 튜닝이 가능하고 노면 충격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양으로 넥소에 가장 잘 어울리는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후륜에서는 쇼업쇼버의 직경을 증대해서 더 큰 충격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했고 스테빌라이저 부시의 상하 가동 영역이 더 넓어진 절삭형 부시를 적용해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올류 넥소에는 오토의 구동 토크를 기반으로 핸들링 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이 핸들링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핸들링 기술은 차량이 곡선로에 진입하고 탈출할 때 모터의 전후 토크 제어를 통해서 선회의 응답성과 차량의 거동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미적용 사양 대비 약 5% 정도의 롤 거동을 축소할 수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라이드앤 핸들링 설명에 이어서 D56 넥소에 적용된 MVH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다른 내연기관이나 배터리만을 사용하는 전기차와는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스택에 공기를 공급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D56 넥소는 기존의 세대보다 연료전지 시스템의 출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기를 스택에 공급을 해야 하고 이 공기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많은 기류음과 고주파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소음기의 내부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소음기와 그 주변의 흡차음을 강화하였으며 이와 함께 2열에서의 정숙성을 강화하고자 후석 글라스의 두께를 증대하고 다양한 부위에 흡차음 아이템을 적용하여 기존 넥소보다 훨씬 더 향상된 실내 정숙성과 차폐감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존 넥소와 D56 넥소의 공기 공급기 소음의 시청각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의 두 이미지는 기존 넥소의 실내 소음, 배기계 방사 소음에 대한 자료이고요. 우측의 두 이미지는 개선된 D56 넥소의 소음입니다. 색상을 통해서 개선된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가속 시 발생하는 소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넥소의 가속 시 소음입니다. 네, 그리고 개선된 D56 넥소의 가속 시 소음입니다. 가속 시 발생하는 소음이 조금 더 차분해진 게 느껴지시나요? 네, 다음으로 로드 노이즈 성능입니다. 타이어와 노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이중 차단 전략을 통해서 실내의 정숙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소음원인 타이어는 동급 최초로 전 모델에 흡음 타이어를 기본화하여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고자 하였고 이 소음이 전달되는 주요 부위에는 다이나믹 댐퍼를 적용해서 하드웨어를 통한 수동 소음 제어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시스템을 적용해서 노면의 소음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제어하는 운동 소음 제어까지 적용해서 로드 노이즈를 이중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라이드 앤 핸들링과 MVH에 대한 성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책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MLV 프로젝트 2팀 정현준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넥소 프로젝트 PM을 맡고 있는 MLB 프로젝트 2팀 정현준 연구원입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고객의 이동 경험 향상을 위해 신규 개발한 넥소만의 특화 및 프리미엄 사양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넥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패밀리카나 레저 활동으로서의 활용에도 손색 없도록 기존 넥소만의 하이테크함을 강화하는 동시에 편리함과 편안함 또한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분들께서 장거리 주행에서도 더욱 편안하면서 여유로운 이동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2열 거주 공간과 러기지 공간을 대폭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열 시트백을 슬림화하여 후석 무릎 공간을 개선하였고 실내 레이아웃을 개선하여 리클라이닝 각도를 증대하는 등 더욱 편안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열 휠 가니시 랩도어를 적용하여 승강폭을 넓히고 도어인지 구조를 개선하여 오프닝 각도를 증대함으로써 고객분들께서 2열에 타고 내리시거나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하실 때 그리고 뒷좌석에 대형 수화물을 적재하실 때 등 더욱 편리하고 개방감 있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러비지 공간 관련해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80mm 증대된 리어 오벤과 러비지룸 레이아웃 개선을 통해 기존 대비 49리터 증대된 510리터의 넉넉한 적재 용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골프백과 보스턴백을 최대 4세트까지 적재할 수 있는 수준이며 더 넓어지고 길어진 공간을 통해 큰 짐을 싣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등 이렇게 여행 및 레저 활동 등의 상황에서도 유용하고 다채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소전기차 특화 루트 플래너 기능입니다. 현 시점 수소 충전소 인프라와 실시간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여정을 떠나시는 경우 어느 충전소를 경유할지 고민하고 또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분들께서 넥소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소전기차 전용 루트 플래너를 개발하였습니다. 루트 플래너는 현재 수소 잔여량으로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때 이 충전소를 포함한 경로를 안내하는 기능으로 이를 통해 장거리 이동 시 더 이상 충전소 앱에 접속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시는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충전소와 그에 맞는 최적의 루트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로 탐색의 정확성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충전소의 운영 시간, 그리고 충전기 가동 상태, 대기 차량 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여 경로를 안내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5분마다 재탐색을 하는데 이 경로 중 안내된 충전소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충전이 불가해진 경우 다른 충전소로 변경하여 경로를 제공하는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이 불편해하지 않고 걱정 없이 여정을 떠나실 수 있도록 여러 시나리오를 고민하여 로직을 개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넥소에는 최대 3.68kW의 출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실내외 V2L이 적용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전기차 대비 넥소의 가장 큰 특징이 직접 발전하여 전력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단 하나의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청정 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전된 수소를 활용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량은 최대 110kWh 수준으로 다른 전기차 대비 월등히 긴 V2L 사용 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일반 가구 월 평균 소비 전력량의 약 40%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대략적인 좀 예시를 드려보자면 차량의 전반적인 사용 부하를 고려했을 때 소비 전력 0.1kW 정도의 캠핑 전기 상판은 120시간 이상, 1.6kW의 전기 히터는 50시간 이상 사용하실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생성한 전력은 실내 V2L을 통해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 가용 시간은 수소 잔량, 공조, 차량 부하 등을 고려해서 실시간으로 산출해 디스플레이에 표시합니다. 특히 실내 V2L의 경우 별도 커넥터 없이 220V 콘센트를 직접 꽂을 수 있어 이 캠핑과 같은 야외 활동 시 EV 대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 중 갑자기 비가 올 경우 등을 대비해서 방수 실링 커버와 벽벽 및 천막 구조 그리고 빗물 드레인호를 적용하였고 긴급 상황 시 안전을 위한 비상 정지 스위치도 반영을 하는 등 사용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확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OEM 최초로 오디오 바이 뱅앤올럽슨 브랜드의 프리미엄 사운드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차량의 전후 좌우에 14개의 음역별 최적 튜닝 스피커와 고출력 외장 앰프 그리고 디지털 신호 처리 시스템을 통해 차별화된 사운드를 제공하는데요. 중저역 강조를 통한 박력감 있고 파워풀한 저음과 이 서라운드를 강화하여 넓은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넥소에서는 베어소닉과 사운드 포커스라는 프리미엄 사운드 특화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베어소닉은 손가락 터치 하나로 원하는 사운드의 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운드 제어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사운드의 톤과 공간감을 다양하게 설정하실 수 있고 이 핀치 앤 줌으로 감각적인 서라운드 레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운드 포커스 기능을 통해서는 서라운드와 시네마 모드를 지원하며 이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와 인상적인 깊은 저음으로 영화관의 온 듯한 몰입감 그리고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연계하여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주행 중 실내로 유입되는 노면 소음을 저감하여 실내 정숙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사운드를 온전히 느끼며 운전의 즐거움까지 놓치지 않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올류 넥소만의 특화 및 프리미엄 상품성을 고객분들께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이동 경험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세션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직접 시승을 통해 디올류 넥소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이 시승을 보다 다채롭고 깊이 있게 느끼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혁진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